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12페이지 진화와 생물 다양성 얘기를 합시다. 나 거기 안 한다니까. 시험법이 아니라. 어. 나 쓸게 그러면. 이게 요 앞에 단원이 뭡니까? 해멸종과 지구다양성이 맞아요. 뭐 지질시대, 그죠? 역사를 쭉 배우면서 마지막에 대멸종이 나온다고. 그럼 저 마지막에 대멸종 나올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 생물 다양성이 회복이 돼, 안 돼? 됩니다. 그죠? 종의 수가 많아져 종 다양성이 증가했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용어를 먼저 좀 살펴봅시다. 거기서 이어져 나오는 것인데, 첫 번째 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중요해요. 변이가 무엇이냐? 같은 종에서 형질의 차이를 얘기를 한다. 형질이 뭡니까? 생김새, 모양. 뭐 그런 거 좋아. 우리가 중학생 때도 얘기를 한다면은 완두콩 얘기를 하자면 완두콩의 모양, 동그라냐 쭈글쭈글하냐, 색상, 초록색이냐 노란색이냐, 이런 것들을 각각들의 형질이라고 합니다. 이 형질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가 변이다. 알겠죠? 자, 이 변이는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 변이, 그리고 비유전적 변이. 유전적 변이는 말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후대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한다. 어떤 것이 물려지죠? 약간 자, 내가 뭐 유전자로 갖고 있는 것들 있죠. 뭐 곱슬머리니 쌍꺼풀이 있니 없니, 보조개가 있니 없니, 뭐 이런 것들 있죠. 귓볼이 붙었니 떨어졌니, 이런 것들. 혐알기가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미맹이니 아니니, 엄지손가락이 굽혀지니 안 굽혀지니, 이런 것들 전부 다 유전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넘겨지겠다. 비유전적인 것은 무엇이냐? 내가 태어나고 나서 환경에서 얻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비유전적 변이다. 어떤 게 있나? 나는요, 아기를 낳고 싶어. 나는 무슨 공부했어? 과학 공부했어요. 선생님이 아들내미를 딱 낳네. 아들내미가 나오자마자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저랑 같이 양자 역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왜? 내가 얻은 지식은 날 때부터 유전자에 들어있나? 아니죠. 내가 태어나고 나서 환경적으로 내가 습득을 해버린 것이라고. 이런 것들은 유전이 안 되는 거야. 그죠? 마동석님 근육이 되게 장난이 아니죠. 마동석님이 아들내미 나왔어. 근육 포징 잡으면서 나옵니까? 아버지 이렇게. 아니죠. 그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유전적이다, 비유전적 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근육이라든지, 뚱뚱한 사람이 아기 나오면 뚱뚱하나? 아기가? 아니에요. 아닐 가능성도 있어. 그지? 카렌족 여인, 요런 얘기도 나와요. 카렌족 여인은 무슨 얘기냐니까, 카렌족이라는 그런 부족에서 여인들의 미의 기준이 뭐냐? 목이 긴 게 미의 기준입니다. 링을 끼워 넣어요. 어릴 때부터 링을 하나씩 끼워 넣어서 나중에는 목이 정말로 길어져. 그 사람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기를 딱 낳아요. 그럼 그 아기도 목이 긴 상태로 나오나? 아니라는 거야. 그죠? 비유전적 변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유전적 변이의 원인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돌연 변이. 돌연이 뭡니까? 영어로 뭐야?
suddenly. Yes. 그죠? 갑자기 변이. 변이가 뭐였어? 바뀌는 거. 예? 변이가 뭐였어? 형질 차이. 어, 그치. 몽둥이 들 뻔했네요. 방금 했는 건데. 갑자기 형질의 차이라는 거야. 갑자기 형질의 차이. 뭐냐 하니까 부모에게서는 이 유전적인 값이 존재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다음 세대, 후대를 낳아 보니까 자손 세대에서 갑자기 이 유전자가 갑자기 생겼어. 그러니까 형질이 아니고 유전자 자체가 없었는데 만들어진 거야. 그게 당연히 형질로 드러나게 되죠. 이러한 것을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면은 기분이 어때? 야, 이 돌연변이야! 괜찮아, 좋아. 미친 사람이구나. 보통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그러냐? 주변에 이제 돌연변이를 가지게 된 뭐 유전적 변이, 유전적 돌연변이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은 다들 이제 좀 안 좋은 모양새를 띱니다. 뭐 기형을 가지고 있다든지 지적 장애를 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값이 있지만 우리가 진화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진화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돌연변이가 있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 다음 유성생식입니다. 유성생식이 뭐야? 말로 해. 아빠한테 유전자 23개, 엄마한테 23개. 유전자 23개? 유전자가 염색체 23개. 염색체 딱 사인 받아가지고 딱 40개 딱. 사람으로서 잘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자랑 난자가 만나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뭐 식물이라 하면은 뭐 꽃가루랑 뭐 암술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수분이라고 얘기하지. 사람으로 얘기를 할게요. 생식세포에 아까 염색체 몇 개씩 들어있다? 23개. 23개가 들어있는데 왜 그런 결과값이 나타날까요? 그거 해가지고 생식세포 분열. 그치? 생식세포 분열을 할 때 내가 상동 염색체라는 것이 23쌍이 있다고. 그죠? 23쌍. 여기서 나의 기준으로 나의 아버지랑 어머니에게서 받은 각각들의 염색체가 있다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상동 염색체라고 하잖아. 그지? 자, 이거를 각각 나눌 때, 자, 1번 염색체에서 내가 아버지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머니 거를 선택할 수도 있어. 2번 염색체에도 아버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몇 번까지? 23번까지. 그럼 가능성,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2의 23제곱. 내가 예수님 낳을 거야? 배우자가 있어야겠죠. 그지? 배우자 또한 2의 23제곱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그럼 이거 얼마야? 2의 46제곱만큼의 경우의 수를 가진다.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생.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 몇 살 차입니까? 3살. 중1?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죠? 동생이랑 닮았나요? 진짜 완전 하나도 안 닮았어요. 자, 이유가 이거죠. 하나도 안 닮았어요. 이유가 이거야. 이게 대략적으로 70조개입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나오려면은 대략 한 70조분의 1의 확률을 뚫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될 바에 로또나 여러 번 되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자, 이런 유성생식, 돌연변이 이런 거 잘 보셔야 된다. 왜? 유전적인 다양성을 늘립니다. 유전적인 다양성을 증가를 시켜서 우리가 진화의 바탕,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값입니다. 아시겠죠? 유전자는 이렇게 다양한 값이 좋다.
그 정도 보시고 아래쪽에 자연 선택 볼게요. 우리가 진화를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자연 선택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자, 진화를 할 거야. 어떻게 진화할 거야? 누가 결정해? 자연이 결정한다는 거야. 자연 생태 환경이 결정하게 돼.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새끼를 막 낳아요. 먹고 살기 너무 좋아서 많이 나와버렸어. 나도 많이 낳고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나왔어. 애기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 과잉 생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유성 생식을 냈죠. 그지? 그러면은 되게 많이 다양하겠죠. 이 형질에 대한 값이. 그러면은 과잉 생산에 의한 변이가 있을 것이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개체들이 무조건 잘 먹고 살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경쟁 안 합니까? 경쟁해야 돼. 어떤 경쟁? 내가 살아가기 위한 생존 경쟁을 해야 돼요. 상우 밥 잘 먹고 당겨? 돈이 많나 봐? 아니야. 밥 잘 먹고 다니는 거 중요하죠. 그지? 근데 우리가 그냥 자연 생태라고 본다면은 먹이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겠죠.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하는 이런 행위가 있을 텐데 이것 또한 사실은 경쟁입니다. 그죠? 내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있는 게 생존에 유리한 거죠. 지금 근데 자연에서는 더더욱이 심할 겁니다. 이런 먹이에 대한 경쟁도 해야 돼. 그리고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족 번식과 생존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선택해야 돼? 배우자 선택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생존 환경에 불리한 사람이라면 누가 나를 선택해 주겠나? 아니라는 거죠.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경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지역에 대해서도 나는 이 환경이 좋아. 근데 내가 좋아하면은 다른 친구들도 좋아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는 곳에 대한 서식지에 대한 경쟁도 존재하겠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존 경쟁에서 누군가는 밀린다고. 누구는 유리한데 누구는 도태돼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자연 선택입니다. 이거 펜지 책상에서 풀어줘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진화가 될 수가 있어요. 진화 영어로 뭡니까? 네이처. 네이처에서 Evolution. Yes. 우리가 요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연 선택 누가 얘기하셨냐?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찰스 다윈. 어떤 책?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나왔습니다. 1800년대죠. 자, 오른쪽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이제 여기에 대한 예시로 어떤 게 나오냐? 놀리지 마. 뭐야? 길이나. 기린입니다. 자, 목이 긴 기린이 있을 것이고, 목이 짧은 기린이 이렇게 있다고. 기린이 뭘 먹고 살아? 풀 먹고 살죠. 자, 이렇게 나무가 있을 것이고, 아래쪽에 뭐 풀 이렇게 있을 수 있겠다. 그지? 목이 긴 기린은 나무에 있는 것도 먹고 풀도 먹고 이렇게 이만큼씩 먹을 수 있어. 목이 짧은 기린은 요만큼밖에 못 먹어요. 그러면 경쟁에서 누가 유리한 거야? 긴 게 유리해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게 정말로 너무 중요해. 생각해봐. 너가 여자친구 만날 거야. 결혼할 거야. 근데 상대방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등신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건 정신을 보면은 괜찮아. 사람이 그러니까 뭐
생각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능력이 하나도 없어. 결혼하고 싶어? 아니야. 이건 근데 남녀 거꾸로 뒤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당연히 남자 선택할 때 뭐 병신 같은 애를 아니야. 그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똘똘하고 괜찮고 미래에 대한 이 계획도 잘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겠냐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린 봤을 때 이 암기린이 딱 봤을 때 이 새끼는 밥 잘 챙겨주네 합니다. 뭘 그거 다 처먹고 먹으면서 따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페페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그지? 먹기 짧은 애는 지 처먹을 것도 없어. 얘랑 결혼하고 싶어? 아니야. 그래서 얘 도태돼요. 생존 경쟁이든 배우자 선택이든 뭐든 얘가 도태된다고. 그럼 누구만 남아? 목이 긴 기린이 계속 아이를 낳으면서 이 유전자에 대한 값을 계속 주겠다고. 그게 자연 선택이 된 것이야. 이렇게 해서 목이 짧은 기린은 없어져요. 완전히. 그러면 이게 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오른쪽에 대한 그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있어서 이 다윈의 종이기원, 자연 선택에 대해서 한계점이 존재해요. 한계점이 무엇이냐? 유전 원리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 현재에서 얘기가 아니고 이 당시의 얘기야. 당시의 얘기. 왜 그런가 하니까 선생님이 오른쪽에다 적어놨습니다. 유전 원리는 멘델의 유전 원리죠. 멘델의 유전 원리가 종의기원보다 이후입니다. 널리 퍼진 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찰스 다윈은 이 유전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못합니다. 왜 목이 긴 것들이 계속해서 후대에게 넘겨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계점 꼭 나오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알겠죠? 안 배웠어? 예제도 나오니까, 예제도 나와서 이게 영상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해야 되는 말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은요. 보시면은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이라는 게 나온다. 자, 지금 이 유전 그리고 진화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때? 당연히 생명과학적인 거에 대한 기반,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왜? 우리는 뭐 하니까? 경쟁하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 사회죠. 이 시부렁탱 슈카 그 빵 파는데 왜 지랄이야? 맞잖아. 무슨 마트죠? 치킨 졸라 싸게 팔고 했을 때도 지랄했잖아.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그거. 지네들도 싸게 팔아야지 그러면. 그 무슨 치킨인지 기억이 안 나네. 강아지 통닭 맛있어요. 갑자기 치킨 먹고 싶다. 근데 맞잖아. 아니 요번에 슈카 그거 있죠? 소금빵? 사건 알죠? 슈카가 원래 그 경제 쪽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잖아. 유튜버잖아. 소금빵 990원에 팔아. 응? 요즘 빵집에 소금빵 얼마입니까? 2,000 몇백 원 이런다고. 3,000 가까이에요. 싸게 파는 게 잘못이야? 씨발 뭐 공산당입니까? 답답해 뒤지겠다니까 이게. 왜 지랄하냐. 지네들도 싸게 팔든가. 얘가 다 알아봐서 유통에 대해서 다 알아가지고 싸게 만든 거잖아. 뭐야 이 사람이 생존 경쟁에 대해서 유리한 거야. 지네들이 쳐 불리한데 왜 지랄하냐. 나는 이게 너무 화가 난다 이게. 자, 요런 거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아래쪽에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봐봐. 여러분들 봤을 때 흑인이 먼저일까 백인이 먼저일까? 되게 위험한데. 안 위험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씨발 블랙 막 이지랄하겠어?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그냥 흑인과 백인 중에 자연 상태에서 당연히 누가 먼저
흑인. 나왔을까? 흑인이 먼저 나왔겠죠. 왜? 난 정말로 웃겼던 일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조나단 알죠? 조나단. 누가 조나단한테 그 선크림을 선물을 미친 사람 아니야. 흑인들은 기본적으로 멜라닌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필요가 없어요.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발을 넓혀가면서 인류라는 것이 이렇게 적응을 잘 해가면서 여러 갈래로 여러 대륙을 나가게 된 거야. 그러면서 더 이상 태양 에너지가 강하지 않은 그런 곳에 간 거죠. 그럼 내가 뭘로 바뀌어도 돼? 황색, 백색 바뀌어도 괜찮죠. 그만큼의 멜라닌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은 흑이 먼저 나오고 백이 뒤늦게 나옵니다. 그러고 뭐해?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탁 넘어와요. 시박 블랙 빵빵빵빵 쏘는 거야. 그러고 뭐해? 야, 내가 진화됐잖아. 내가 더 우월하잖아. 나 진화된 거라니까? 나는 너희들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이 원숭이 새끼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식민 지배의 정당화가 되는 것이죠. 돼, 안 돼, 이거? 안 되는데 이것을 이 자연 선택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진화라는 것이 뭐 무조건 좋다라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된 결과값입니다. 진화라는 게 무조건 좋냐?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부정적인 이런 사건인데 간간히 꽤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뭐 철학, 사회학 이런 거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었다. 좋습니다. 자, 이거 말고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라마르크라는 학자인데 라마르크의 불용설입니다. 자, 쓸용, 아니불 쓸용이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내가 손을 막 계속 썼어. 손이 발달해요. 발을 계속 많이 썼어. 막 그러잖아. 아, 선생님 저 키가 너무 작아요. 키 커야 돼요. 막 줄넘기 졸라하고 막 농구 막 하고 해서 선생님 키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지랄. 유전적인 값이 대부분이에요. 알겠죠? 뭐냐니까 우리 사람의 척추뼈에도 제일 끝에 뭐가 있어? 척추뼈 제일 뒤쪽, 제일 끝에 뭐 있어? 꼬리뼈가 있어요. 뭐에 대한 흔적이게? 꼬리가 있었다는 흔적이야. 왜 근데 꼬리가 없어졌죠?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안 쓰니까. 그러니까 없어진 거야. 가 용불용설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야. 자, 한계점이 있어요. 비유전적 편입니다. 왜? 내가 꼬리를 안 쓰겠대. 이거 비유전적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뭐 만약에 진짜로 잘났어. 그래도 후대에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니까 내가 씨부렁탱 난 손가락이 필요 없으면 손가락 팍 잘랐어요. 한 개. 손가락이 총 몇 개지요? 9개지요. 그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 내 애기가 손가락이 9개로 나오나? 아니잖아. 10개로 나온다고. 왜? 나의 유전자는 손가락 10개니까. 이건 뭐야? 비유전적인 거죠. 꼬리를 안 써야지. 꼬리 사라지나?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 아래쪽에 좀 볼게요. 변이와 자연선택. 이런 변이는 다시 형질에 대한 차이인데 그럼 유전적으로 되게 다양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진화에 대해서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돌연변이, 유성생식이 중요하다고 한 거야. 알겠죠? 이제 이 자연선택에 대해서 어떠한 예시들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변이가 예, 일어나는 게 예. 유전적일 수도 있고 환경적일 수도 있고 예, 뭐 비유전적 변이라는 게 유전적일 수도 있고 비유전적일 수도 있고. 유전적인 거 안에 저런 변이랑 그 이거
유성생시.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한 선택은 그냥 지원 과정에서 다 일어나는. 네. 자연 선택은 뭐 환경 쪽에서도 많이 있다. 무슨 환경? 유전이 안 되니까 자연 선택. 비유전적 변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지를 않으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시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 얘기가 나와요. 갈라파고스 제도는 어디 있냐니까 남아메리카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왕래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아주 먼 데 있어. 근데 이제 남아메리카에 있는 핀치가 이렇게 갔을 때 섬마다 환경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선인장이 많은 곳도 있고 벌레가 많은 곳도 있고 단단한 열매 이런 게 많은 곳도 있고 이 섬마다 다 다르대. 그럼 얘네들의 부리가 다 똑같아도 괜찮겠냐는 거야. 그 환경에 맞게 먹이에 맞게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뾰족하고 긴 부리를 가지게 되고 벌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단단한 열매는 뭉툭하고 그죠. 단단해야 돼요. 이렇게 부리가 요런 게 유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남아요. 왜? 얘네들이 생존 경쟁에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맨날 처음 묻는 게 뭐야? 그 위쪽에 그림 보시면은 그 남아메리카 핀치죠. 그지? 그 핀치는 부리의 모양이 다 똑같았다. 이지랄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의 핀치도 부리의 모양이 당연히 변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부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단단한 것도 있고 좀 약한 것도 있고 엄청 다양한데 이게 각각들의 환경에 있어서 선택이 됐다 라고 정도 보시면 돼. 아시겠죠? 그 다음 페이지. 말라리아 얘기입니다. 말라리아 남모양 적혈구. 뭐야? 아프리카입니다. 그죠? 아프리카. 네. 여기에 이렇게 빗금친 곳이 뭐가 등장하는 곳? 말라리아가 등장하는 곳. 말라리아 발생 지역입니다. 말라리아는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나? 모기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 말라리아는 누구를 감염시키겠다? 진짜? 사람의 어디? 사람뿐만이 아니긴 한데 사람의 어디? 어디를 감염시켜? 적혈구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 헤모글로빈 안에 여기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식을 해서 여러 개를 계속해서 몸 안에서 번지게 증식해 나가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그럼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아니에요. 바이러스 아닙니다. 말라리아는 바이러스가 아니야. 말라리아는 원생 생물에 속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사람과 똑같은 세포 구조를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치료가 너무 힘든 병입니다. 치사율이 있죠. 예, 치료가 어려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증상들을 검색해 보시면 알 텐데 감기랑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초기에 잡는 게 힘들어. 너무 아파가지고 감기인가 보다 해서 가서 이렇게 좀 치료를 받는데 독감인가? 씨발 아무것도 안 걸려. 검사도 받아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걸려요. 그러다가 큰 병원 가봐야겠는데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관찰이 되는 경우가 많죠. 치사율도 있고 후유증도 많이 남는 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 걸려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이 적혈구가 예쁘게 안 생기고 난 모양으로 생기면은 이 말라리아가 들어가서 살기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등장하는 곳에 난 모양 적혈구를 가지는 사람들이 비중이 일반적인 값보다 많이 등장을 해버린대요.
얼마나 많이 정말로 높은 곳에서는 20%에서 25%까지도 선택이 된대. 무슨 말이야? 10명 중에 2명은 빈혈을 앓고 있어요. 얘 때문에. 자, 근데 요것은 다시 빈혈이 뒤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존 경쟁인 거죠. 자, 그 다음 항생제 내성세균 정말 많이 나와요. 항생제가 뭐 하는 거야? 병을 치료하는 뭘 치료해? 바이러스, 병을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은 항바이러스제가 되고요. 세균은 항생제를 씁니다. 세균은 아까 원생 생물이랑 다른 게 뭐냐? 세균은 바깥쪽에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그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 있어 없어? 기본적으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랑 구별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특정 펩티도글리칸 혹은 그런 부분들을 공략을 해버리면 이 친구들이 더 이상 증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증식을 못하니까 점점 없어지겠죠. 왜? 우리가 식균작용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런 것인데 보시면은 내성세균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항생제 내성이 없는 친구를 쌤은 흰색으로 딱 둘게요. 있는 친구 노란색 이렇게 했어. 자, 여기에다가 항생제를 투여를 합니다. 그럼 흰색 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많이 죽어버려. 노란색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질 않죠. 그지? 자, 그 다음에 항생제 한 번 더 넣어요. 그럼 흰색은 또 살기 안 좋아. 그래서 다 없어져 버리고 노란색만 남게 돼요. 그지? 자, 지금 생존 경쟁에 누가 유리하다? 노란색이 유리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돌연변이 있어 없어? 아니야.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돌연변이라는 게 어떤 거였어? 갑자기 생기는 그건 맞는데 갑자기 변이 맞는데 정확히 이제 정확히 뭐 구조가 부모에 없었는데 다음 후대에게 자손 세대에게서 갑자기 나타나는 유전적인 값을 돌연변이라고 하기로 했어. 생긴다. 안 생겼어요. 이거 기본적인 문제로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그림을 잘 보셔야 돼. 항생제가 내성이 없는 균 존재하죠.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균 존재하죠. 저기 항생제를 아예 투여하지 않은 그치. 처음 상태를 봐야 된다고. 계속해서 뭐 그렇게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다 흰색으로 줘서,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 세균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생기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돌연변이가 있냐 없냐 했을 때는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선생님 교재에서는 돌연변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치?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후추나방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공기의 환경이 좋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지의류라는 친구가 있어. 지의류는 왼쪽에 있죠. 본 적 있어 없어? 나무나 돌 이런 데다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끼랑 이렇게 뭐 조류, 균류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형태. 요것은 정말로 공기 조성이 좋을 때만 나타나요. 안 좋으면 사라져버려. 그래서 공기가 좋을 때 나타나는 지표종으로서 이용이 되는 것인데, 자, 공기 조성이 좋다면 나방이 이렇게 흰색 나방도 있고 까만색 나방도 있을 때 포식자가 봤을 때 누가 눈에 잘 띕니까? 저게 흰색이니까 검정색이라서. 그치. 검은색이 눈에 잘 띄어서 잘 먹혀버려요. 왜? 지의류가 지금 보니까 밝은 색상 띄지. 밝은 색상 띄는데, 그러니까 지금 흰색 나방은 눈에 덜 띄겠다는 거야. 그런데 산업화 때문에 공기질이 좋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지의류가 사라지니까
흰색 나방과 검은색 나방 중에 이제 누가 눈에 잘 띄겠다? 흰색 나방이 눈에 잘 띄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얘가 많이 먹혀요. 그럼 다시 공기 조성이 좋을 때는 흰색 나방이 자연 선택이 되는 것이고 공기 조성이 안 좋을 때는 노란색 나방이 자연 선택이 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응. 혹시라도 유성생식을 하다가 응. 생식세포가 있잖아요. 엄마한테도 있고 아빠한테도 있고. 응. 근데 엄마한테 있는 그 생식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응. 근데 일어난 채로 그 생식이 돼가지고 하필이면 또 그 돌연변이 유전자가 골라서 가지고 애기가 완전 달라질 수도 있어요. 뒤쪽에만 다시 좀 얘기해 볼래? 돌연변이가 후대기에 물려줄 때 생겼어. 쉽게 얘기하면 응. 생식세포 이제 엄마 아빠 생식이 딱 돼가지고 하나가 됐잖아요. 응. 거기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그런 줄 알면 안 되고 엄마한테도 생식세포가 있고 아빠한테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생식세포 안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돌연변이가 하필이면 생식을 해서 그 돌연변이가 골라져가지고 애기가 완전 달라질 수도 있어요. 뭐 얼마나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능. 우리가 돌연변이를 얘기했을 때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든지 구조의 이상이 있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때 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갑자기 띡 잘려요. 이렇게. 이게 원래 정상인데 결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더 길어져. 복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위치를 바꾸는 일도 존재하고 역위라는 것도 존재하고 다른 비상동 염색체 간의 자리를 바꾸는 그런 형태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염색체에서 유전자의 값이 달라지는 형태, 이게 구조 이상이고 염색체 수 이상이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21번 염색체가 우리 몇 개 있어야 돼? 21번 염색체라는 것은 두 개가 존재해야 된다고 원래. 맞잖아? 1번 2개, 2번 2개 이렇게 중에서 21번 2개 있어야 되는데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염색체 수 이상, 다운 증후군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지적장애 앓고 이제 뭐 눈 사이 거리가 멀고 막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통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게 되죠. 자, 15페이지 생물 다양성 보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에는 우리가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 두 번째, 종 다양성. 세 번째, 생태계 다양성이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유전적 다양성 높아야 좋습니다. 종 다양성 높아야 좋아요. 생태계 다양성 높아야 좋습니다. 알겠죠? 자, 유전적 다양성부터 얘기를 할게요. 유전적 다양성이 왜 높아야 되냐? 우리 사람들 다 달라. 그지? 너랑 나랑 달라? 많이 달라? 아니야. 아니에요. 선생님 러셀의 뒤에 뭐라 달려있어? 그 뭐라고 하지? 그 멘트 뭐라고 하지? 너와 나의 유전자는 몇 퍼센트 차이입니까? 0.1% 차이예요. 그것밖에 안 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전자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0.1% 차이라도 되게 많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유전자는 다양한 게 좋습니다. 넌 어떻게 뭐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겨울이 좋아? 왜? 안 더우니까 춥잖아. 열이 많아? 세진은 어때? 네? 넌 열이 많아 적어? 저요? 겨울에는 추위 많이 더 여름에는 더위 많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야, 그지?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세진이는 생존에 되게 불리한 형태입니다. 선생님은 추위에 강해요. 추위에 강해. 10대 때도 이제 패딩 안에 반팔 입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너도 그래? 너 열 많나 보다.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면은 유전적으로 다양하면 참 괜찮은데 만약에 우리 같이
열이 많은 사람만 남았어요. 그랬을 때 지구가 갑자기 뜨거워져. 그럼 사람은 다 죽어야 돼. 그죠? 하지만 누군가 더위에 강한 사람이 있다면은 멸종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야. 유전적으로 다양한 게 좋습니다. 알겠지? 뭐 일단은 15페이지 아래쪽 보시면은 뭐 타키, 달팽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다 다르다고. 같은 종이지만 다 달라. 자, 근데 이렇게 다양한 게 멸종될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다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되는 이유. 멸종에 대한 가능성을 낮춰준다 정도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감자잎 마른병에 대한 아일랜드 대기근 내용이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영국 서쪽에 있습니다. 그죠? 아일랜드가 있는데 이때 이제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그 주식으로 그럼 감자를 먹었어. 근데 감자가 생산이 잘 되는 감자를 이제 막 내가 생산하고 먹고 하면 좋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계속 같은 종에 대한 감자를 심어요. 혹시 감자 어떻게 생산하는지 알고 있어? 씨 뿌리고 물 주고. 감자에 싹. 빠큐! 이거 몰라? 그쵸. 감자에 싹이 나야 돼요. 아 바보. 너 감자 싹 본 적 있어? 네. 본 적 있어? 먹어봤어? 먹으면 안 돼. 그 독성이 먹으면 안 돼요. 아, 또 선생님이 농부의 아들 아닙니까? 감자가 자, 세진이 얼굴. 자, 감자가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난다고. 반대편에도 나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띡 잘라요, 반으로. 그리고 땅이 이렇게 있잖아. 심어요, 얘를. 심어요. 유전적으로 어떻게? 같을 수밖에 없어.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생산하는 거야. 유전적으로 다 똑같죠. 그랬더니 감자잎 마른병이라는 질병이 갑자기 유행병으로 탁 도는 거야. 감자에 대해서. 감자가 생산이 돼, 안 돼? 이게 주식이었는데 먹을 게 없어진 거죠. 굶주림에 이렇게 시달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얘기입니다. 요것보다는 좌측의 그로미셸 바나나가 더 중요하긴 해요. 여러분들이 먹는 바나나 씨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씨가 있어야 되게 없어야 되게? 있어야 돼. 야생 바나나는 씨가 있겠죠, 당연히. 선생님 학창 시절 때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인 뉴스가 나왔어. 뭐? 우리는 더 이상 바나나를 먹을 수 없을 수도 있다에 대한 뉴스가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우리가 바나나가 몇 종 있냐? 5종 정도 있나? 그래. 별로 없어.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들은 항상 다 똑같은 바나나들이야. 그죠? 야생 바나나가 아니란 말이야.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못한 친구들을 내가 먹고 있는 거죠. 야생 바나나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행병이 돌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 뉴스가 나왔다니까. 바나나 먹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이제 바나나라는 거 없어. 이 씨부렁 탱큼 이제 더 이상 바나나에 초콜릿 못 찍어 먹는 거야. 바나나 음료수 못 먹어요. 그죠? 큰일 난 거야. 하지만 잘 극복을 해내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바나나 씨가 있는 거랑 없는 거, 야생 바나나랑 뭐 우리가 품종 바나나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더 유전적 다양성이 높냐? 쉽죠? 씨 있는 거. 누가 더 멸종에 안 당할 확률이 높냐? 씨 있는 거.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종 다양성. 종 다양성이 높으면 좋다고 했다. 근데 일단은 종 다양성에 대해서 여기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의 개수가 많은 것도 중요해. 하지만 얼마나 분포가 균등하게 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게 자료 플러스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료 플러스 보시면은 이 생태, 가, 나, 다가 있어. 지금 아래쪽에 표로 잘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가랑 다 같은 경우에 종의 수가 몇 개? 5개야. 나는요 종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종 다양성이 제일 떨어지는 건 일단 누구야? 나겠죠. 일단은 종의 수가 부족해. 그런데 가랑 다랑 비교해 보자고. 가를 보면은 E라는 종이 한 그루밖에 없어. 근데 A와 B는 7그루나 있어요. 쏠렸어 안 쏠렸어? 쏠렸죠. 이게 균등하다고 볼 수가 있나? 없다는 거야.
근데 다라는 환경을 봐봐. A, B, C, D, E가 모두 다 4그루씩 있어요. 균등합니까? 분포가 균등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종다행성이 누가 가장 높다? 다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가, 그 다음이 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확인이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쪽에 다시 올라가셔서 두 번째 점으로 좀 가시면 됩니다. 네. 착한 사람은 두 번째 점으로 가시면은 이 종다행성이 왜 높아야 되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생태 환경에서 풀이 있어. 누가 먹을까? 메뚜기가 먹어요. 메뚜기 누가 먹어? 개구리가 먹어. 개구리를 누가 먹어? 뭐 매가 먹어요. 이렇게 좀 해보자. B라는 생태 환경에서 풀이 있어. 메뚜기가 먹어요. 귀뚜라미. 귀뚜라미? 뭐 귀뚜라미. 귀뚜라미. 또, 자, 이것을 뭐 개구리가 둘 다 먹어. 귀뚜라미도 먹고 메뚜기도 먹고 오리도 있네. 오리도 얘를 먹고 얘도 먹어요. 그리고 매가 이렇게 있어. 매가 개구리도 먹고 오리도 먹고 이렇게. 자, 이때 얘기합니다. 두 생태 환경에서 둘 다 개구리를 죽였어. 멸종시켰어요. 그럼 A 환경에서는 매가 살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B 환경에서는 매 살 수 있어 없어? 이쪽. 왜? 뭐가 있으니까? 오리라는 대체제라는 것이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포식과 피식의 관계에 있어서 종이 다양할수록 여러 가지 먹이 그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다행성에서는 다시 지금 처음에 봤던 자료 플러스에 대한 내용도 나올 수가 있고 여기 왜 높아야 되냐에 대한 이유를 먹이 그물로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야. 세 번째 생태계 다양성 갈게요. 생태계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나요? 바다, 또 뭐 있어? 산, 강, 호수, 사막, 또 열대 지방 열대 지방에 숲 뭐 숲, 열대우림 열대 우림 그런 거 그런 거 하다못해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냐니까 어항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어항 안에도 여러 종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돌이 깔려 있을 수도 있고 묻도 만들어 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하다는 거야. 어항도 하나의 생태 환경으로서 바라봄이 맞다는 거야. 알겠죠? 그런 게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닌데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야 돼. 뭐 이유가 뭐야? 이게 높으면은 여러 가지들이 서로 엮여 있죠. 사실은 이게. 그럼 여기에 사는 종들이 다양한 거야. 뭐야? 얘가 높으면 종 다양성이 높아져요. 그럼 여기 안에서 종 다양성이 높아지면은 이런 안정적인 생태 환경을 가지다 보니까 개체 수가 안 좋은 데보다는 좀 높게 되겠죠. 그럼 뭐야? 유전적인 다양성도 덩달아 높아집니다. 오호.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다양성은 높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이용을 할 때 생태계 다양성 중요합니다. 생태계 다양성 뿐만 아니고 뭐 종 다양성 다 중요한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의, 식, 주, 의약품을 나눠서 좀 볼게요. 의, 무슨 의? 옷의. 옷을 만들 때 우리가 면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누구한테서 얻어내는 거야? 목화솜, 누에고치. 그 뭐 식물이라든지 그런 데서 내가 옷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목화가 식물이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먹는 거. 아이, 뭐 말을 해야 돼? 내가 뭐 마라탕만 처먹겠다 해도 내가 씨부렁 뭐 양고기도 넣어야 돼, 숙주도 넣어야 돼, 청경채 넣어야 돼, 두부 쳐 넣어야 돼, 느타리 버섯도 넣고요, 모기 버섯도 넣고요, 흑모기, 백모기 다 넣고요, 송이버섯도 넣어야 되고, 또 뭐 넣을까? 분모자도 넣어야 되고, 옥수수면 또 넣어야 돼.
많잖아, 그치? 야, 밥 먹을 때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소고기도 먹어야 돼. 돼지고기도. 그치? 자, 무슨 주? 집주.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철근 콘크리트 안에 사니까. 그런데 미국만 가도 뭘로 돼 있어? 나무 판잣집이야. 그지? 나무라든지 뭐 지피라든지 이런 것들로 내가 집을 짓고 살 수 있어 없어? 아기 돼지 삼형제 생각하시면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의약품은 체크를 하셔야 돼. 나옵니다, 문제. 주목나무에서 얻는 게 뭐냐? 항암제의 원료를 얻습니다. 아시겠죠? 항암제. 청자고동에서 진통제를 얻어요. 불편하니까 위쪽에 좀 올라올게. 그 다음에 버드나무 껍질. 살리실산이라는 것을 얻어. 근데 이거랑 아세트산이랑 합하잖아? 그럼 뭐가 되냐? 아세틸 살리실산이 돼요. 이 친구 이름이 뭐게? 아스피린. 어스피린이에요. 최초 합성 의약품입니다. 아스피린이면 너가 알고 있는 그 아스피린이 맞아요. 그래서 약국 가서 내가 두통 있을 때 뭐라 얘기해야 돼? 약국 가서 아세틸 살리실산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푸른 곰팡이. 푸른 곰팡이에서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자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심리적 가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뭐냐니까 선생님은 바다를 좋아해요. 물론 산도 좋아하는데 보통 바다를 더 많이 보러 갔던 것 같아. 가서 뭐해? 아무것도 안 해요. 쳐다만 봐. 근데 내가 뭘 느껴? 우리가 힐링한다고 얘기를 하죠. 심리적 가치가 있어 없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생태 환경 잘 내가 보존을 해야겠죠. 자, 이게 문제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우리는 이런 생물 다양성을 잘 지켜야 될 것 아니야. 중요하다고. 방금 같은 이유들로 중요해. 근데 생물 다양성이 감소합니다. 갔다 와. 어떤 이유에서 감소하게 되냐? 첫 번째, 불법 포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획. 자, 볼게요. 뭔 얘기인가 하니까 여기가 무슨 구지? 여기 뭐야? 완산구. 완산구에 뭐야 여기가? 애매야? 완산구. 자, 선생님이 완산구에서 돌아다니다가 길냥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간택당이나 서로 소통이 잘 돼. 그래서 내가 탁 갖고 왔어. 불법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고양이 하나 데리고 오는 거 길바닥에서 괜찮은 일이야. 강아지를 데리고 와도 괜찮고요. 깨구락지 하나 데리고 와도 괜찮습니다. 뭐가 불법이야? 법으로 지정돼 있는 걸 갖고 오면 당연히 불법이겠죠. 뭐가 법으로 지정돼 있겠어? 그쵸. 멸종 위기종 이런 거.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종들은 법으로 지정돼 있다고.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오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당연한 거죠. 남획은 뭐냐? 이 남자가 무슨 남자인지 알아? 넘칠 남자입니다. 뭔 말인가 하니까 포획이 넘쳤어. 포획을 너무 많이 했어라는 거죠. 무슨 구라고? 치매인가?
완상구야. 자, 내가 고양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완상구의 고양이를 다 갖고 왔어 내가. 집에 아마 수천 마리 있어요. 완상구의 고양이 있어 없어? 그럼 종 다양성이 저희 감소한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그지? 아무리 불법이 아니더라도 내가 너무 넘치게 포획을 해버리면은 안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겠다. 외래종 도입도 있습니다. 자, 외래종 예시 어떤 거 있습니까? 큰잎베스, 블루길, 뉴트리아. 또 뭐 있어? 거북이. 붉은 귀 거북, 늑대 거북. 또 뭐 있어? 뭐 동물들 참 많은데 이런 동물들만 있냐? 그러지 않고 식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박이라든지 돼지풀이라든지 너무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이 외래종인데 외래종이 도입이 되면은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 외래종 도입되면은 종이 많아지니까 그럼 종 다양성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뭘 배우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이죠. 외래종이 도입이 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시점에서 뉴스거리로 나오고 있는 외래종이 뭐가 있죠? 지나기는 저거 뭐? 이거 많이 생겼던 거. 그건 뭐야, 이거? 그러니까 러브버그. 러브버그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전에는 중국산 꽃매미, 그 등 쪽 안쪽이 빨간 색깔인 꽃매미 있거든요. 중국산 꽃매미. 그런 거라든지 러브버거라든지. 자, 왜 문제가 되죠? 토종 생태계를 혼란을 일으키니까. 혼란을 일으킨다 중에 첫 번째가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넓어버려요. 근데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선생님, 얘네들은 피식과 포식의 관계가 없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 예,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처음에 생명체가 등장을 하게 되면 맛을 안 봐요. 맛을 안 봐. 그러니까 피식과 포식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한 번씩 반해보면은 미친 새끼들이 존재한다고. 그런 친구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외래종 중에 두꺼비도 있죠? 무슨 두꺼비? 또 개구리다, 그지? 개구리. 황소개구리 있죠?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가 선생님 정말 어릴 때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은 유해 외래종인가? 하면 그러지 않아요. 유해 외래종이 아니야. 왜냐하니까 선생님 정말 어릴 때 얘기라고 했지. 얘가 우리나라의 환경에 적응을 해버립니다. 몸 사이즈가요 조금 줄어들게 돼. 그리고 주변에서 한 번씩 먹어봐. 황소개구리를 먹어봐요. 먹었더니만 오씨 맛있네? 어떻게 해야 돼? 주변 동료한테 알려줘야 돼. 그치? 내가 먹어봤어. 이렇게 우리 집 고양이가 선을 이렇게 많이 물어뜯었었거든. 나도 궁금한 거야. 그래서 선을 이렇게 막 물어뜯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선이 맛있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전선 맛있더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상한 소리일 수 있지만 알려주고 그러면은 너도 집 가서 이제 혹한다고 충전기 딱 꽂고 있다가 선생님이 전선 맛있다고 했는데 먹어봐. 맛있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전선이 다 맛있었던 거죠. 요런 느낌이랄까? 느낌이. 그러니까 러브버거를 아무도 안 먹어본 거야. 누군가가 먹고 소문이 많이 나야 돼요, 이게. 버그포비아라는 뭐 이름이 있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러브버그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3년이라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브버그가 지금 뭐 단기간에 창궐을 이루게 되고요. 중국산 꽃매미도 마찬가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서식지를 뺐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걔네들은 또 먹고 살 게 필요할 거 아니야. 특히나 이제 큰잎베스 이런 친구들 보면은 번식 능력이 어마어마하고요. 얘네들도 뭐 처먹고 산다고. 그러면 토종들이 먹을 거리가 줄어들게 되죠.
생존 경쟁에서 불리한 값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 다양성 자체가 감소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알겠죠? 그럼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식지 단표나 별표가 5천만 개. 쌤 보라색 잘 안 꺼내줘. 이 뭐냐? 서식지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구역을 나뉘어 버려요. 그러면은 이 생태 환경이라는 것이 가운데에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 가장자리에서 사는 친구들도 존재하는데, 이렇게 내가 터널이라든지 도로를 뚫어버렸어. 그럼 뭐야, 이거 어떻게 돼? 구역이 나뉘어져 버려요. 이젠 센터라는 것이 여기에서 요만큼이 센터가 되고 이렇게 센터가 되는 거야. 나머지 다 엣지예요. 어떻게? 종의 반 이상이 날아갑니다. 감소가 엄청 커, 서식 단표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많이 나온다. 또 책에 뭐 있지? 뭐 환경오염 이런 것들 있죠. 뭐 대기오염, 뭐 토양오염 등등들, 뭐 수질오염 많겠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환경오염은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있어? 없습니까? 지금 다 얘기했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잘 막아줘야 돼. 그죠? 길이 보전하세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생태 통로. 별표가 5천만 개야. 왜 얘랑 연결이 되는 거야? 뭔가 하니까 우리가 지금 구역을 나눠버렸어. 아이고 미안해 합니다. 미안해. 다리를 놔주는 거야. 국도 지나다 보면은 참 많이 보입니다. 무슨 생태 통로 이렇게 많이 보여. 되게 작은 것도 있고 엄청 큰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힘든 상태였는데 다리를 놓아주면은 서로 왔다 갔다가 수월해지죠. 상호작용을 그나마 하겠다라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뭐 철로라든지 도로를 깐 거잖아요. 그죠? 로드킬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생태 통로를 깔아준다고 해서 뭐 멸종이 안 일어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멸종이 되는 정도를 조금 막아주겠다라고 정도 보시면 된다. 내 책 좀 줘. 또 뭐가 있었더라? 이렇게 순서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비인자 사회적 국가적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맞지?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한 건 맞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자, 요거는 그래, 오케이. 생태 통로 가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국가가 해야 돼요. 국가, 그지? 네. 국가가 해야 되는 거야. 생태 통로 뭐 내가 만들겠어요 해도 뭐 만들 수는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는 못 만들고, 당연히 뭐 지자체랑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랑 만들어야 됩니다. 국제적, 국가적 노력이다. 개인적 노력 나 안 적을래요. 분필이 아까워. 뭐야? 개인적 노력 내가 환경오염 뭐 좀 막아야겠어요. 분리수거 잘하고 쓰레기 잘 버리고 에너지 아껴 쓰고, 그러면은 이런 거 막을 수가 있겠죠. 사회적 국가적 노력에서 생태 통로, 그 다음에 국립공원 있죠. 국립공원. 생태 환경이 정말 좋은 것을 우리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잘 보존하자라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외래종 있죠. 외래종 도입을 최소화시키는, 그러니까 관리를 더 빡세게 해버리자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들어왔는 것들도 있거든. 허가를 받고 들어오는 종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우리가 뭐라 해, 석 박사님들 저기 뭐 하고 하잖아, 그지?
고마워. 연구하고 할 때,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오긴 하는데, 그런 경우엔 지자체에서 잘 관리를 또 해주고, 종이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 잘 파악하시면은 또 괜찮지 않겠냐.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 정도고, 자, 다시 요거 뭐라고? 국가, 사회적 얘기인데, 국제적 노력에서는 암기를 조금 하셔야 돼. 자, 첫 번째, 람사르 협약. 람사르 협약은 무엇을 보전하자? 습지 나옵니다. 습지. 습지만 딱 알면 돼. 습지 나오면 무조건 람사르 협약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협약 이런 거 있어. 이게 뭐야? 이 친구는 UN 관련된 내용 나오면은 생물 다양성 협약입니다. 이것 말고 지금 아래쪽 보시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잘 안 나와요. 2개 정도는 필수로 암기를 해두시고 보시면 되겠다. 오른쪽엔 생태통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좌측에는 서식지 단편화에 대한 내용이 있다. 어쨌든 멸종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